네, 꼿꼿했던 짜르 김종인 대표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서영교 의원 때문이었죠. 자, 최근에 있었던 6종 세트란 표현까지 듣는 서영교 의원 관련된 내용. 오늘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사과했는지 그 영상 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의당 소속 서영교 의원의 문제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당무감사를 통해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런 의식에서 철저히 벗어나지 않고서는 국민의 마음을 갖다가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그렇죠. 이런 거 바로잡지 않고선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 김종인 대표의 정치적 지론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심정수 기자. 네. 공천 때요. 한 2달 반 전, 석 달 전인데 이미 김종인 대표가 이끌던 공천심사위원회와 비대위에서 알고 있었다? 이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3월쯤 공천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 서영교 의원의 지금 가족 채용 문제라든지 부자진의 상납 문제 이런 것들이 공천위원들한테 정말 세세하게 너무나 많이 그 제보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공천을 그래서 안 주려고 했었는데 당시에 그 공천 관리에 그 관여했던 관계자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이 정말 너무너무 열심히 소명을 하더라 이겁니다. 땀이 흠뻑 젖어가면서까지 관련 소명 자료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뭐 그 가족 채용은 있었지만 그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치 후원금을 썼지 사적으로 착복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전화로도 하고 직접 서류를 들고 와서도 하고 너무너무 열심히 소명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상황에다가 결국 그 중랑갑이라는 지역에 별다른 대안도 없고 그래서 단수 공천을 확정 지었다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종인 대표가 당시에 그 대표로 있던 시절에 이루어진 공천이잖아요. 김 대표가 오늘 사과를 하긴 했지만 굉장히 머쓱해지는 그런 상황이 확인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이제 내부에서 2차례나 투표 끝에 이분은 도저히 공천 줄 수 없다. 한 번 결론이 났고 한 번 또 했는데 그때도 공천 불가능하다 했으나 지도부 차원에서 그 사실상 김종인 대표가 주도한 건데 대안이 없다고 했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상황을 좀 복기를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될 텐데요. 공천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그 이슈의 중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새누리당에서 유승민 의원에 대해서 공천을 할 거냐 말 거냐가 한동안 거의 보름 이상 계속해서 그 주요 이슈로 등장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공천을 받았는지, 공천 과정에 갈등은 있었는지 이런 것이 조금 상대적으로 묻힌 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서영교 의원의 경우는 다른 서울 지역 의원들이 빨리 공천받은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늦게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늦게 공천받은 이유가 당시에는 드러나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조금씩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적절한 사유가 있어서 공심위원들이 투표까지 해서 2번이나 좀 부적절하다, 공천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대안이 없다라고 해서 이제 단수 공천했다는 것이 지금 와서 좀 밝혀지고 있는 셈입니다. 자, 실제로요, 이제 막판까지 선거 유세 진행되는 가운데 김종인 대표가 이제 저 지역도 많이 갔었고 지원 유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보니까 새로운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뒤늦게나마 단수 공천을 준 그리고 2차례 투표 결과를 뒤집으면서 공천을 준 김종인 대표 체제가 감사했겠죠. 서영교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후보 시절 얘기입니다. 제가 목이 잔뜩 서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들릴지도 모릅니다. 서영교 의원을 압도적으로 지지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영교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장부입니다. 우리 김종인 대표님의 목을 치료할까 하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목이 아플 때 좋다는 우리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방입니다. 제가 이 살구씨 기름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세할 때 대표에게 살구씨 기름을 주는 게 뭐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사후 뇌물죄로 처벌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감사했던 마음이 좀 표현을 한 거겠죠. 저희 사실은 저게 정확하게 일자를 안 따져봤지만 공천 확정 후일 테니까. 그렇습니다. 저 이제 유세가 옷을 입고 유세를 하는 걸 보면 저 이제 후보 등록한 이후거든요. 예비 후보가 아니라 후보 등록 이후죠. 그러니까 이제 3월 14일에 공천을 확정지어서 받았고 3월 그 말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을 때 이제 김종인 대표가 지원 유세를 왔을 때 이제 선물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서영교 의원은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법사위원회에서 사퇴한다는 성명을 낸 게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서영교 의원 얘기는 계속 내가 오해를 받고 있다. 보도가 과장 왜곡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몇 가지 포인트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산에서 법사위 그 법원의 그 국정감사 있었을 때와 서초동 대검찰청 감사 때인데 얘기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재판 때문에 부산에 왔다가 로비에서 나만 만나고 갔다. 남편 얘기입니다. 남편이 변호사니까. 네, 변호사 남편이 이제 재판 때문에 부산에 왔다가 로비에서 본인만 만나고 갔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부산고법의 국정감사위의 부장판사, 고법 부장판사 이상급 간부들하고 국회의원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 왔다는 보도가 나왔었던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걸 부인하기 위해서 이제 본인만 로비에서 만났다고 했는데 당시 이 식사 자리에 동석했던 한 참석자의 경우에는 식사 자리에까지 남편이 왔었다. 저 사람이 국회의원도 아닌데 왜 왔지? 의아해했다라고 이 채널의 그 보도진에게, 취재진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사실관계가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요. 서초동에는 대검찰청에서 이제 2012년에 국정감사를 했는데 검사장급 그 검찰 간부들과 청사 바깥에 있는 카페에서 술을 마셨다는 거죠. 그날 밤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은 이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술자리에서 빨리 떠나고 싶었다. 그래서 남편을 불렀고 20분 정도 머물렀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빨리 떠나고 싶은 것은 이제 본인 속마음이기 때문에 참석한 사람들이 그 마음까지 확인할 길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해명을 그렇게 했는데 실제 술자리에 동석했던 사람은 남편이 술자리에 검사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양쪽 얘기가 다 맞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건 뭐 속마음이기 때문에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 이제 저런 해명을 과연 제3자인 일반 국민이 들었을 때 아, 술자리에서 떠나려고 남편을 불렀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줄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자, 좀 박성원 부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이렇게, 일단 좀 양지열 변호사께 먼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법 부장 판사면 차관급 고위직 판사잖아요. 그리고 검사장급 역시 차관급 검사인데 이분들하고 자리에 합석해서 식사하고 술 마시는 것, 변호사로서는 굉장히 갖고 싶은 기회가 되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당연히 설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물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실무를 담당하기 너무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이지만 네. 그래서 그 자리에 오히려 통해서 어떤 추상적으로 어떤 권력이라고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런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자리다라는 것이 알려진다는 것으로 굉장히 좋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런 거죠. 그렇게 높은 말씀하신 것처럼 차관급 이상의 간부들인데 저 자리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교 의원이 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하는 자리였던 거예요. 국정감사 때문에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높은 차장급 간부들보다도 사실상 권력적으로 높이 있는 자리에 그분의 남편으로서 갔다라면 두 가지가 다 안 맞는 게 그 높은 갑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리에서 빨리 도망가기 위해서 남편을 불러야 된다? 이것과 벌써 말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남편께서는요, 이제 시민운동 오래 하신 변호사니까, 여보, 나 가면 안 돼.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 오해하지 마.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남편이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사실은 있었다고 벌써 오해라기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굳이 놓고 본다면 불편할 수도 있는 자리인 거죠. 사실 공적인 어떤 기관들과는 조금 각을 세웠던 부분이니까. 자, 서영교 의원, 당시 지난번 총선 당시에도 굉장히 천막을 활용한 그 선거 운동 사무실 때문에 주목을 많이 끌었던 분이거든요. 저희가 방금 전에 영상 보여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아이디어가 좀 돋보였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저 화면인데 예비 후보 등록 기간에 마련됐던 선거 사무소입니다. 네. 종랑갑 주민들이 정말 다 많이 다니는 그 대로변에 고층 건물의 옥상에 천막으로 선거 사무소를 쳤습니다. 사실 저게 채널A의 그 단독 보도로 처음에 알려진 건데요. 저 선거 사무소 천막으로 저렇게 치는 게 과연 선거 사무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을까? 저희가 선관위에 문의를 했더니 사무원 있고 전화기 있고 하면은 선거법에는 접촉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어쨌든 선거 사무소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겠죠, 저런 천막이. 그래서 나중에 결국 본선에 들어가서는 다른 건물에 제대로 된 사무실을 얻어서 그 운용을 했는데요. 꼼수 논란이 그 천막 사무소 때문에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서영교 의원이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또 권력을 향해서 굉장히 고강도 질타를 많이 내놨습니다. 아리랑 TV 사장이 회의사의 법인 카드를 가지고 가족과 함께 미국 출장 때 썼다는 거 저희가 이 시간에 상세히 보도해 드린 적이 있고요. 또 김무성 대표의 사위 마약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될 때 서영교 의원은 빠지지 않고 권력을 질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방석호 사장의 딸이 아빠를 따라서 뉴욕 갔다 이러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어요. 해명이라고
내놓은 것이 가족 추석 해외 계획하고 겹쳤다. 법인카드를 잘못 냈다. 질이 안 좋은 거죠. 공인으로서. 마약 상습 투약했던 유력 정치인의 인척, 봐주기 논란,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권력 무죄, 서민 유죄, 이 상태가 우리 법무부에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 저렇게 이제 법사위원으로서 이제 검찰 간부들 질타하는 자리가 됐었던 거죠. 자, 구장차장. 네. 그러면요, 이제 일단 법사위원회에서 사퇴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상임위 배정이 됐습니까? 네. 이 법사위원으로는 이제 추미애 의원이 대신 오게 됐다고 하고요. 네. 서영교 의원은 이제 국방위로 배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제 그 서로 이제 맞바꾼 겁니다. 보통 이제 중진 의원이 국방위원을 많이 맡고 있는데, 이걸 본인이 이제 법사위를 사퇴함으로써 이제 국방위랑 바꿨다고 하는데, 저는 국방위로 가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왜 그렇죠? 왜냐하면 국방위는 우리나라의 이 국가 예산, 국가 안보 예산을 다루는 곳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가장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되는, 네.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그 군인들이 나라 예산을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질타를 해야 되는 자리가 국방위원인데, 그 국방위원으로 이 본인의 어떤 도덕성 논란이 큰 의원이 이 국방위원으로 간다. 그러니까 흠결 있는 의원이 국방위원을 맡는다. 이런 잘못된 그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국방위원이야말로 가장 도덕성이 뛰어난 사람이 가서 네. 국방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감시해야 되는 자리를 저렇게 좀 흠결 있는 사람이 가서 흠결 있는 위원회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좀 애듭을 지어야 될까요? 일단 당무 감사 시작했거든요. 그 결과가 곧 나오겠죠. 당 차원에서 대표가 사과까지 했습니다. 박성원 부국장. 네. 이럴 경우는 어떻게 좀 매듭을 지어야 됩니까? 이것 때문에 뭐 국회의원 그만두라고 얘기하는 거 가혹하다는 의견도 분명히 많습니다. 지금 이른바 6가지 의혹으로 뭐 얘기되지만 네. 이 중에 일부는 물론 지금 법적인 문제까지도 비화된 게 있습니다. 네. 사법시험 존치 모임에서 네. 이 또 문제를 제기해서 이 부분 앞으로 법적으로 가려져야 될 대목도 네. 로스쿨 관련해서 네. 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치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 아까 흔히 얘기하는 갑질, 네. 이런 갑질을 해서 되느냐라고 본인이 얘기한 그 잣대로만 본인에게 딱딱 들이대 보면 네. 법적인 결과까지 안 가더라도 이것이 잘못됐다는 건 본인이 아마 가장 잘 알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당무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네. 그리고 특히 당무감사에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김종인 대표는 그런 걸 뻔히 알면서 왜 당시에 공천을 했느냐, 네. 이런 또 당의 책임 문제가 났는데, 이렇게 당의 부담과 당의 선택을 굳이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네. 스스로가 먼저 자진 탈당해서 네. 내가 지금까지 몸담고 또 은혜를 받아온 당에 엄청난 누를 끼쳤다라고 네. 하면서 탈당을 한 상태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법적으로 방어를 하고 네. 자신이 소명할 것은 소명하는 것이 네. 어떤 우선이 아닌가 싶고, 당에서도 당무감사를 했는데 뭐 지난번에 총선 전에처럼 무슨 유효기간이 처벌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지냈느니 어쩌느니 네. 하면서 또 징계를 하는 둥 마는 둥 했다가 그나마도 나중에 또 다시 또 징계를 감해주고 사실상 철회해주는 네. 이러한 어떤 미흡한 절차를 밟을 것이 아니라 네.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네. 그런 형식으로 해서 어떤 당과의 관계를 끊고서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앞으로 책임을 져나가도록 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합당한 거 아닌가. 네, 서영교 의원의 이제 정부와 권력 질타를 받고 시원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굉장히 화통하게 장부답게 질타를 했는데 결국 기준이 이건 거죠. 나한테 적용할 수 없는 기준을 남한테 부과하지 말았는데 결국 그 일 때문에 앞으로 공격성 아주 매서운 질의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런 생각이 좀 드는군요. 자, 야당 얘기 나온 김에 문재인 대표 얘기 좀 간단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표 수염을 덥수룩하게 기른 사진 한 장 공개됐네요. 히말라야죠? 네, 지금 네팔에서 트레킹 중인 문재인 대표 사진이 현지에서 의료 봉사 중인 어떤 우리 시민에 의해서 저렇게 트위터에 올라왔는데 네. 수염이 하얗게 덥수룩게 덮인 모습이고요. 네. 지금 아기는 네팔 대지진 때 태어났던 아기랍니다. 그래서 그 네. 아기를 만나서 이렇게 어려울 때 태어났으니까 너는 평생 장수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네. 그 장면을 찍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네, 자, 저보시겠죠. 네. 히말라야 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야말로 저 맑은 공기 속에 여의도 정치 아주 번잡함을 잊었을 법하네요. 네. 그러니까 몸은 히말라야에 있지만 마음은 네. 여전히 그 한국 정치판에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을 잊기 위해서 그 한국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에서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있을 이제 전당대회 개입
이 의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몸을 지금 한국에서 떠났는데 네. 근데 이제 너무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국민들의 이 시야에서 멀어지면 잊혀질 것 같으니까 이제 저런 사진을 간간히 SNS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잘 있습니다. 안부를 겸하면서 이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저렇게 과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굉장히 부럽습니다. 저런 산행에 나섰던 것 벌써 이제 한 3주 가까이 돼 갔는데요. 문재인 대표의 산행 이제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곧 귀국하겠죠. 더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오늘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순위 확인합니다.